대선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은 제가 신속하게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채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기 시작이 일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한계친 채 활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인생을 살피고 또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다. 그걸 가지고 발각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여기 겁나는 겁니까?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느덧 5월이 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초반 전국 운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중요한 6일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뉴스탑10의 시작은 새로 나온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로 먼저 가봅니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김동연 42.6, 김은혜 42.7, 오차범위의 초접전,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개된 또 다른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이겁니다. 그제 어제 이틀간 조사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민주당의 김동연 39.7, 국민의힘 김은혜 37.2, 여기도 오차범위의 초접전입니다. 경기도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서울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세훈 대 송영길, 오세훈 54.6, 송영길 32.7, 여기는 좀 제법 차이가 납니다. 20%포인트 차이로 일단 초반 흐름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앞서 저희가 차례로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특히 경기도가 좀 중요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기도 이기면 다 이기고 지면 다 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가 대선 2라운드 비슷한 지금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경기지사를 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이 지역은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 한 5%포인트 가량 이제 이긴 곳입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텃밭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보면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영입해서 어떤 면에서 합당선언까지 했던 바로 이제 그 후보가 나선 것이죠. 즉 윤심과 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 우리나라 이 광역자치단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1,000만 명이 넘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면에서 상당한 이제 우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김동연,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은혜 후보가 좀 많이 뒤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여론조사는 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같은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병렬적으로 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 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박빙승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추정해 보면 최근에 이 검수완박 정국 자체가 이 보수 지지층들을 상당히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또 예측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이 최대 격전지에 윤석열 당선인이 찾았습니다. 일산, 안양, 수원, 용인까지 잇따라 윤 당선인이 방문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 김은혜 후보와도 윤 당선인이 함께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측면 지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부산하고 일산이 제일 마지막이고 이쪽은 지금 말도 안 해. 안양하고 막 이런데 90년대 초반에 친구들 집들이 다닌다고 바로 돌아가는 기억이 나거든. 당선인께서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또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말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이게 겁나는 겁니다. 예, 조수진 의원님. 오늘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도를 샅샅이 방문을 했는데 콕 집어서 경기도만 자주 찾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충청 등 예. 당선 인사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당선이 되면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선 때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행인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로 갔다면 당연히 경기도의 지사로 나온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치단체 후보들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당선 사례입니다. 이것은 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 이것을 들어서 공약을 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논란은 아마 12월 대선이었다라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논란이에요. 12월에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고, 맞아요. 5월 10일 날 취임 때까지 그럼 2달 동안 대통령 당선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안 한다면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논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지역 순회는 대선 전에 당선되면 찾아뵙겠다라는 예. 어떤 약속의 이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어떤 정당이라든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발언은 없었어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04년 총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까지 이어졌던 사안이 바로 직접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안이었거든요. 이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다 이 말씀하셨고요. 장지현 실장 조 의원님 말씀처럼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인가 했는데 김준일 대표님 네. 상대 후보인 김동연 후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법적으로는 당선인이 공직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꽤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직 탄핵감이 아니란 얘기죠. 저에게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당선인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거 때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거를 뭐 그동안 여야 정치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했었고 야당에서는 뭐 이제 미래 야당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뭐 불만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뭐 익숙한 광경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게 윤석열 당선인이 좀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테면은 뭐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뭐 지역을 방문을 해서 4.3 뭐 이를테면 제주 추모식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후보들을 만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만나진 않는 거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당선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후보들을 만나서 같이 공사 현장 다니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티가 난다. 그러니까 좀- 대동하고 GTX-A 같은 저 현장을 가는 건 너무 노골적이다. 김 대표님이 이렇게 보시는군요. 노골적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김은혜 후보하고 같이 투샷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를테면 대통령이 가서 이를테면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선거 때 되면은 뭐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때도 국민의힘에서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도 불만을 터트린 건 아는데 후보를 만나서 같이 공사 현장, 개발 현장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무슨 행사 일정이 있으니까 뭐 구미에 산업공단에 간다든지. 근데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장지현 실장은 이것 또한 내로남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보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장 시장 말대로 2년 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어땠는지 저희가 그 장면을 한번 되돌려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진 집안이라는 발언 등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선거 운동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 선거 앞둔 올해에만 참석하더니 4월 1일 구미를 방문하고 5일에는 식모기를 핑계삼아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다 접전 지역입니다. 대통령의 교묘한 선거 지원입니다. 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하냐? 2년 전에 문 대통령은 더했다. 이게 장제원 실장의 얘기인데 실제로 2020년 2년 전 총선 직전에 대통령이 방문한 곳입니다. 명동, 인천공항, 성남, 강릉, 구미, 제주도. 그래서 또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 아니었냐.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다. 윤당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선거 지원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던 것이고요. 예. 지금의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지방 행보도 뭐 선거와 만약에 선거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경기도 일정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4월 그 중하순에 발표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이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성남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이후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거의 지금 초박빙, 초접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지금 경기 지역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초박빙에서 김은혜 우세로 나타난다면 그걸 분석을 할 때는 역시 윤석열 당선인 효과가 그 표심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경쟁을 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지금 사실상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화면 한번 잠시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동행한 김은혜 의원, 김은혜 후보 말고도 사실 이번에 그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에 각각 출사표를 던진 김용남 전 의원과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도 오늘 윤석열 당선 행보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윤심 논란이 더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방 지방선거 판이 커진 이유는 바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들의 출마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성남 분당 갑 출마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분당갑 출마설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우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분당갑 출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저는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뭐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익명으로 그렇게 나서고 아니면 또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 꽃가마는 안 태우겠다. 뭐 이런 약간의 불편한 기색도 조금 전에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기류는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가 끝나면 사실은 정치적 행보가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일단 이제 합당 선언을 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 되더라도 뭐 당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내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는 데까지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원외이기 때문에 또 원내 활동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즉 정치인이 사실은 이제 원외에 있다는 대선주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보궐선거 자주 나가봤습니다. 예전에 저 노원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에 나간 바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명분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안내비 분당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뭐 전혀 지역 연구가 없다. 유승민 후보 같이 전 의원 같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렇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바로 예. 김은혜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빈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승리가 확실하냐 안 하냐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위원장이 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게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저는 안철수 위원장은 거의 90% 이상 출마할 게 아니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랩, 본사 등이 이 분당갑 여기 집중해 있고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분당갑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근데 구정처장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최근에 선거 출마 때마다 출마 선언은 많이 했는데 뭔가 결실을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이왕 나가는 거 분당갑이 아니라 계양을 같은 좀 험지에 나서서 감동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그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라면 이재명 후보를 다시 한번 꺾겠다라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보태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라면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워낙 위험 부담이 큰 이 도박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명분도 사실 없습니다. 왜 뭐 꼭 이재명 이 자객으로 나서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리상으로 보면 이 김은혜 의원이 떠난 분당갑에 출마를 함으로써 예. 자연스럽게 이 원내 진출을 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